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5일 정오입니다.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상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아주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정상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또 국정원 전 1차장, 이들의 말과 서로 엇갈리는 주장 등을 깔끔하게 정리한 게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의료 대란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다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비상계엄령 사태를 맞아서 일단 정상화되다가 나중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불매운동을 벌리는 모양인데, 여기에 흔들렸는지 다시 한번 스텝이 꼬이기 시작을 하면서 요사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에 맞춰주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오늘 이 사설은 어제 있었던 서로 엇갈리는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윤석열 면전서 나온 싹 다 정리의 정은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은 양비론, 양시론 이런 거 다 젖혀버리고 이게 사실이다 하는 입장으로 사설을 쓴 겁니다. 사설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국회에 투입된 군병력에는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국가정보원에는 싹 다 정리해라며 정치인 체포를 도라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에 출석한 곽종건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전인 12월 4일 0시 20분부터 35분 사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군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을 거듭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비롯한 10여 명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에 대한 추가 증언도 나왔다. 헌재의 정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했고 14명에서 16명의 체포 명단과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며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에 무슨 지시를 했는지는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선문답 같은 표현으로 둘러댔다.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본인의 지시였다면서 수사 개념이 아니라 전산 시스템을 스크린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군은 야구 방망이와 밧줄까지 준비해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데 시스템 확인 차원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이라며 전후 사정을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내어놓았다. 윤 대통령의 억지스러운 대응은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영장 없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했는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가 계엄의 위헌성과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변호인들이 이리저리 회피 동작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은 아는데 기자들이 중점적으로 보도를 안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내가 김용현 장관을 시켜서 군을 선관위에 보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위법의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 계엄령 폈다고 해가지고 계엄군이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흔히 계엄령 펴면은 군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라면서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포고령에다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국회를 봉쇄하고 정당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걸 넣었다가 이게 딱 걸려가지고 요게 또 앞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문이 나온다면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선관위에 자기가 시켜서 군대를 보냈다는 이 발언은 뭐냐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령을 펼 때 계엄사령관이 정부와 법원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에.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기관도 아니죠.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와 국회에는 계엄령 하에서도 군대를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걸 상부시하고 자기가 군대 투입을 명령했다고 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 변호인들은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변호인이 기자들 앞에서 어제 큰 소득이 하나 있었다 면서 이 이야기를 슬쩍 하면서 이걸로 사실상 재판은 끝났다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장난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답지도 못하고 법률가답지도 못하고 남자답지도 못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인생이, 아니 그 인간이 비참해지는 거죠. 감사합니다.